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성,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다음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송도에 대한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원소들의 주기성을 다룬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수가 형성평가에 답한 내용이다. 옳게 답한 문항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보면 원소들이 어떤 건지냐면 리튬, 리튬, 질소, 산소,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죠.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리튬,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얘네들은 2주기 애들이죠. 그리고 나트륨은 3주기예요. 전자껍질이 얘가 더 많죠. 전자껍질이 더 많다는 얘기는 핵에서 더 많이 멀어져 있는 전자들이 있고,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가장 큰 3주기에 있는 나트륨이 맞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이, 안정한 이온은 지금 리튬은 1가양, 질소는 3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산소는 2 마이너스, 나트륨은 1가양.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 가장 작은 원소는 알다시피 Li 1가양은 이제 전자껍질이 하나 있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전자껍질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장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되겠죠. 나도 맞죠. 그 다음에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제1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튬, 나트륨, 산소로 갈수록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은 제1 이온화제가 가장 큰 애는 지금 질소, 산소, 리튬 이런 수는 되겠죠. 질소, 산소,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이렇게 되는데, 나트륨은 가장 껍질이 많으니까 제일 작고 제1 이온화제가, 그 다음에 리튬, 산소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왜 산소가 더 번호가 크니까 산소가 일찍 와야 되잖아요 하는데 했지만, 아는 사람 알지만 리튬 같은 경우에는 7번이고 산소는 8번이고, 그러면 전자 배치를 해보면 1s에 둘, 2s에 둘, 2p에 3. 3인 이 전자 배치는 전자가 이렇게 홀 전자 많게 되어 있죠. 근데 산소는 2p에 4예요. 그러면 하나의 짝이 되는 이 전자가 생기게 되고 4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이 전자는 사실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전자 배치보다 더 이 전자를 잘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보다 산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질소가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다. 그래서 가, 나, 다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항 2번을 봅시다. 그림은 원자 A에서 D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죠. 중요한 것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라는 겁니다. 일부가 물에 젖었대요. 그런데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어차피 K 껍질에 전자가 채워져야 되고 2개, 그 다음 L 껍질에 8개가 다 채워지고 나서 M 껍질에 18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K 껍질에는 알다시피 1S가 있고, 그 다음에 L 껍질에는 알다시피 2S, 2P가 있죠. 그리고 M 껍질에는 3S, 3P, 3D라는 오비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A는 일단 K 껍질의 하나이므로 바닥 상태이므로 누구란 얘기죠? 수소라는 얘기죠. 그 다음 B는 지금 여기서 바닥 상태니까 L 껍질에 7개 있기 전에 이미 K 껍질에 2개가 다 온 상태죠. 그러므로 7개의 전자가 있는 것이므로 얘는 9번 플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K 껍질에 2개에 L 껍질에 최대 8개 다 채워지고 나서 M 껍질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11번 나트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 D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다 채워지고 나서 M에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3번 알루미늄이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금속이다. A는 금속이 아니죠. 수소니까. 그 다음에 C의 원자 번호는 9번이 아니고 11번 나트륨이죠. 그 다음에 B와 D는 지금 B가 플로린이고, 그 다음 D는 알루미늄이죠.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가 같다. 네. 9번 플로린은 10개의 전자를 가진 F-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3가양 전자 10개가 되는, 10개 되는 전자 배치가 똑같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전자 배치는 같습니다. 네. 답은 D것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장 봅시다. 표는 3주기 원소 A와 B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러한 문제는 지금 갑작스럽게 순차적으로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가면서 갑작스럽게 저 숫자가 확 늘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숫자가 늘어나는 그 직전까지가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다가 갑작스럽게 요런 숫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4356보다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요까지의 원자과 전자수를 가지고 1, 2, 3, 4,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14족이라는 얘기죠. 자, 14족의 3주기의 14족은 누구죠? 네, A는 바로 SI 규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를 보면요. 2745보다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까지 원자과 전자 다 떼고 나서 더 안에 있는 전자를 떼야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B는 13족의 알루미늄이 되겠죠. AR 알루미늄 원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3족의 3주기에 13족. 네. 자, 그 다음에 기억은 금속성은 A가 B보다 크다. 자, 지금 A가 B보다 금속성이 작죠. 금속성이 크다는 것은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은 커진다는 거예요. 금속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잘 될수록이죠. 그러므로 금속성은 A가 B보다 작다가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A는 산소와 결합하여 공유결합을 만든다. A가 아까 규소였죠. 규소는 14족으로 누구처럼 똑같아요. 14족에는 탄소도 있고 그 다음에 규소도 있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만들죠.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수 똑같기 때문에 SI도 SiO2라는 이산화규소를 만들어요. 공유결합을 하면서. 얘도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니은은 맞죠. 그 다음에 D것을 봅시다. 원자 B를 이가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1가양 만들 때 578, 2가양을 만들기 위해서 1817이죠. 이 둘을 더해야 2가양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므로 E1 플러스 E2 값이 578 더하기 1817이 239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것도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니은 D것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 4번을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임의의 2주기 원소 A에서 D의 원자 반지름과 전기 운송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화합물 BC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의 2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 애들이 지금 2주기 애들이죠. 근데 알다시피 전기 운송도가 4.0으로 딱 보여요. 최대 D 누구예요? 그렇죠. 플루오린이 되겠죠. 근데 전기 음성대로 하는 것은 항상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F4.0이 최대값이 되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F 값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커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F값 4.0으로 향하는 거기서 이게 O가 되죠. 그 다음 값.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수도 커지고 이게 4.0이니까 그보다 더 낮은 이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B는 지금 그 다음에 되는데 그 다음 애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화합물 BC는 이온결합 물질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온결합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리튬과 베릴륨인데 리튬이 된다면 LiO2가 돼야 되겠죠. Li가 1가양이니까. 근데 BE가 여기 산소랑 되기 위해서는 BeO라는 화합물을 만드니까 화합물 BC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금속, 비금속 간에 산소랑 결합할 수 있는 이 B라는 것은 당연히 베릴륨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씩 1대1이니까 BeO죠. BeO. 그죠? 그 다음에 A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BE보다 더 작은 전기음성도, 원자 반지름 더 작은, 원자 반지름은 조금 더 크고 지금 전기음성도는 조금 더 작은 이게 리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요거를 가지고 얘가 BE라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BE보다 원자 반지름은 좀 더 크지만 당연히 하죠. 여기가 더 크고 더 작고 더 작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전기음성도는 BE보다 더 작은 애는 리튬이 되겠죠. 왜냐면 전기음성도는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위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 커지니까 베릴륨보다 더 전기음성 작은 나는 더 원자 번호가 작은 리튬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찾아보면 원자과 전자수는 A가 B보다 많다. 아니죠. A는 하나, B는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1이온화 에너지는 A가 C보다 크다. 같은 주기에서 제1이온화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전기음성도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그러므로 A가 C보다 작다가 되겠죠. C가 더 크다는 얘기죠. C. 자, 그 다음에 A와 D로부터 A가 리튬이고 D가 플루오린이죠. 그러면 리튬과 플루오닌으로부터 생기는 화합물은 LiF가 되겠죠.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은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 C가 O죠. D가 F예요. 그러면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 O2-F-인데 반지름은 알다시피 같은 전자수를 가지면 같은 전자 O2- 그 다음에 F1- 얘는 10개인데 유효핵 전하량은 O가 더 작죠. 그래서 반지름이 O가 더 크죠. 그래서 C가 CO보다 그 다음 DF보다 그러니까 산소가 F보다 크다라는 게 말이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알다시피 F 17쪽이죠. 그래서 18쪽이 아니고 17쪽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는 그림은 몇 가지 원소의 전기 음성도를 주기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같은 점선에 연결된 원소는 같은 족에 속한대요. 그런데 딱 전기 음성도 4.0이 나왔죠. 대부분의 전기 음성도는 4.0을 가지는 F를 유심히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선은 지금 현재 같은 점선으로 된 원소는 같은 족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2주기의 F면 얘는 3주기의 CL이 되겠죠. 같은 족이니까. 그 다음에 BR이 되겠죠. 브롬. 3주기 염소, 4주기 BR, 브롬. 그러면 같은 주기, 2주기에 전기음성도가 1보다 더 작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F의 2주기에 더 작은 애는 알다시피 전기음성도 다시 얘기하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2주기 같은 경우에는 F, 그 다음에 산소, 질소, 그 다음에 붕소, 베릴륨, 리튬 이런 애들 같은 주기, 2주기에 있는 애들이죠. 그럼 F보다 더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이 같은 조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예를 들면 리튬이면 여기가 나트륨, 여기가 칼륨이 되겠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같은 족의 원소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볼까요? 같은 족이죠. 원자 번호가 9번, 17번, 35번 되어 있으면 전기 음성도는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것이 맞는 거죠. 같은 족이니까 이게 점선에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고 맞는 말이죠.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위로 갈수록 F로 향할수록 오른쪽에서 F로 향할수록 위에서 F를 향할수록 전기 음성도 커지는 거니까 번호가 점점 커지면 전기 음성도 낮아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BD 당연하죠. 3주기에서 CL이 가장 17쪽에 가장 원자과 전자수가 제일 많고 3주기에서 지금 더 작은 번호로 가는 거니까 나트륨과 같은 더 작은 번호로 가는 거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B가 D보다 더 크죠. 그 다음에 쌍극장 모멘트는 지금 A가 F죠. 그럼 F2와 BC는 CL, BR이에요. 그러면 F와 F와의 이 결합 공유 전자쌍은 각각 같이 나눠서 똑같은 힘으로 가지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은 0이에요. 공유 전자쌍이 0이 아니고 쌍극장 모멘트 합은 0이죠. 그런데 CL과 BR의 홀 전자들이 각각 공유돼서 생긴 공유 전자쌍은 안 그래도 여기 F 다음에 CL, 그 다음 여기 BR, 당연히 CL이 F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 전기음성도는 CL이 더 커요. BR보다. 따라서 이 차이값, 얘의 전기음성도, 얘의 전기음성도 차이값은 플러스 값을 띄고 플러스 몇 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0보다는 이 쌍극장 모멘트 합이 더 크겠죠. 그러므로 A2보다 BC가 더 작은 게 아니고 A2보다 BC가 더 크다가 돼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도록 할까요? 자, 문항 6번을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2, 3주기 원소 ASC의 원자 반지름과
그 이온 반지름 나누기 원자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2, 3주기를 했고 A에서 C의 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다.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2, 3주기가 어떤 원소가 가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2주기에서 네온과 같이 10개의 전자, 이온이 되었을 때 10개의 전자를 가지는 애들은 2주기에서 누가 되냐면 질소의 3-10개 되죠. 그 다음에 O2-10개 되죠. F-의 10개. 그리고 얘 넘어가서 3주기에 나트륨 1가양 10개 되겠죠. 전자는 이온이 되면 마그네슘은 2가양, 알루미늄은 3가양. 이렇게 된 애들이 다 이온이 되었을 때의 네온과 같은 10개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원자 반지름과 그리고 그 이온이 되었을 때를 반지름을 원자 반지름을 나눈 값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죠. 그러면 알다시피 A는 2.0이 거의 다다리고 있어요. 즉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 값이 거의 2배로 더 많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A는 2, 3주기에서 네온과 같은 10개의 전자 배치를 가진 이러한 이온들 중에서 이온이 되었을 때 더 반지름이 늘어난다는, 즉 A는 비금속 원소들이 음이온이 되었을 때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왜냐면 이온 반지름 값이 더 크니까요. 원자 반지름보다 2.0에 가까이 되니까 2배 가까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B, C는 이제 금속들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금속들은 다 3주기예요. 네온과 같은 이온이 되었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3주기의 애들이고 원자가 되었을 때의 반지름은 B가 C보다 더 반지름이 작죠. 그러면 이 금속들 중에서 B는 마그네슘 아니면 알루미늄과 같은 번호가 더 큰 애고 C는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은 번호가 더 작은 애예요. 3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갈수록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더 작은 B가 마그네슘 아니면 알루미늄이고 만약에 B가 마그네슘이라면 C는 그보다 더 번호가 작은 나트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A는 금속이 아니죠. 비금속이 돼야 되겠죠. 비금속. 원자 번호는 B가 C보다 크죠. 그래야 원자 반지름이 더 작으니까. 그죠? 마그네슘이면 B가 마그네슘이면 C는 나트륨이 되겠죠. 그래서 크다 맞죠? 이온 반지름은 C가 지금 더 원자 번호가 작은 양이온이죠. A는 2주기에 음이온 되는 비금속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온 반지름은 C가 A보다 더 작다가 맞나요? 지금 만약 예를 들면 A를 O라고 친다면 2주기에 비금속 O라고 친다면 A가 O2-고 그 다음에 C가 아까 구한 것처럼 NA라면 NA 1가양이 되겠죠. 그러면 NA가 C보다 이온 반지름은 10개의 전자를 다 가지는데 둘 다 10개의 전자를 가진 전자 배치는 같은데 유효했잖아가 얘는 11이고 얘는 8이죠. 따라서 얘가 더 이온 반지름이 더 커야 되겠죠. 따라서 요 C, Na 플러스가 A, O2-보다 이온 반지름은 작다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본 수업 시간에 다 같이 문제를 풀어봅시다.